셀토스 신형 1.6 터보 가솔린 셀토스 최초의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차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러시 도어 타입이기 때문에 출발하자마자 지금 척헉하면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죠? 플러시 도어가 뭐야? 어제 손잡이, 문 손잡이 이렇게 생겼던 거. 처음에 타시고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나오면서 뭐 긁은 줄 알거든. 깜짝깜짝 놀란다고. 소리 나서? 네, 공간이 지금 충분히 넓지만 조금 걱정이 되시는 초보 운전자분들은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이렇게 띄워서 출발하시면 뭐 센서도 있고 가까이 오면 뭐 삐삐삐삐 하면서 이렇게 소리로도 알려주지만 이거 보면서 가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전방 카메라가 앞을 비춰주기 때문에 지금 내려서 내 차 양옆에 끝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없다. 가봅니다. 오토홀드를 켜고. 야, 오토홀드도 바로 찾네. 근데 이거 버튼도 진짜 큼직큼직해서 그치? 못 찾을 수가 없어. 저렇게 BVM이 있어서 블라인드 스팟 뷰 모니터가 있어서 깜빡이를 작동하면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물리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런 기능이 있으면 안전에 도움이 되고, 저는 이런 안전 관련된 옵션은 무조건 다 옵션에 추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것 때문에 사고 하나만 방지해도 옵션 값은 무조건 다 뽑아 남는 거예요. 운전하는 요 느낌이 아예 그냥 다른 차인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신형 셀토스 풀체인지된 모델 1.6 터보 가솔린 8단 자동 변속기가 물린 차량입니다. 그거 어떻게 켜요? 크루즈 컨트롤. 네, 저 왼쪽에 전부 다 ADAS 관련한 자, 제일 왼쪽 위에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먼저 시키시고 이거요? 네, HDA2가 됐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모터 그룹에서 지금 가장 최신 ADAS 기능이거든요. 야,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켜고 속도를 올려서 설정해주고 그래야 와 간다잖아. 버튼을 눌러서 꺼도 되고, 그죠? 껐죠? 다시 활성화하면 바로 이렇게 켜지잖아. 좋지. 우리 거 되게 불편한데. 그래도 뭐 정말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없는 거보단 뭐 훨씬 좋기 때문에. 내가 완전 초보 운전이잖아. 나는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란 말이지. 네.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막 저기도 봐야 되고 엄청 정신이 없는데, 여기에 집중해서 이거 찾고 여기서 왜 안 되지 덜컹덜컹 하는 순간 너무 위험한 거죠. 제발. 저 왜 그래? 왜? 분은 좀 위험했죠. 우리가 올 때도 셀토스를 타고 왔잖아. 네. 그 셀토스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너무 부드러워져서 이 너무 부드러워지면서 오는 살짝의 그 어지러움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내가 먼저 운전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차는 지난 4년간 네. 35,000km를 탄 이제 중고차고 네. 완전 신차랑 비교하기에는 뭐 조금 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그렇지. 이 차 자체의 부드러움, 그러니까 운전할 때의 부드러움이 그냥 있어. 원래 내 차는 처음부터 없었어. 우리 차에 또 없는 거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핸들을 한 손으로는 잡은 상태에서 네. 자, 깜빡이를 한 반만 켠다는 생각 말고 살짝 걸친다는 느낌으로, 아니 계속 네. 잡고 있어줘야 돼. 깜빡깜빡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까? 네, 그러고 이제 손 이게 나오면 자동으로 간다. 자동으로 네, 간다. 그거 했어요. 그거 했어요. 자,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왼쪽으로 아니, 나 가볼게요.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가니까 알았어. 너무 이제 무서운 거야. 왼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러면 또 앞에 화면에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길 보여주지. 네. 자, 저게 또 뭐냐? 내 HUD. 차에 없는 거다. 그것도 우리 차에 없어요.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밑에서 시동을 걸면 이렇게 판이 삥 올라와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살짝 되게 창의적인 HUD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봐봐, 완전 딱 유리에 뭐 우리가 제네시스에서 보던 옆에 그런 차 것처럼. 지나가도 차 모양 나온다. 자동차 모양도 나오고 그 방향도 위험하다고 이렇게 다 표시해주고. 버스는 버스 모양대로 사각으로 나오고 승용차 모양은 승용차 모양으로 나오는데. 맞아, 화물차도 화물차 크기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1.6 터보 가솔린 셀토스의 제로백 성능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연비왕 컨테스트는 이제 물 건너갔죠? 출발하겠습니다. 와. 얘 우리 셀토스랑 소리가 다른데? 8.7초. 좀 기회가 되면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드마도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차랑 반응이 완전 다르지. 달리는 소리부터 달라. 내 차로 안 밟아본 게 아니잖아. 네. 이제 저희 운전 연수를 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밟는 것도 해보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드라이빙 센터 가서 네. 했죠.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그런 우리 차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여기 이 차는 그냥 다른 차인데 차가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얘는 겉에도 아예 그냥 다 다른 차고 실내도 다른 차고 나는 그러면 뭐 하나라도 승차감이랑 이런 거 막 브레이크 목학 이런 것도 뭐 그런 게 비슷하겠지 했는데 그냥 달라. 그냥 다른 차인데 이름이 셀토스야. 좀 이상해. 그 드마가 얘기한 게 사실 완전히 맞는 게 이 셀토스는 풀 체인지입니다. 네. 완전히 바뀐 거야. 아니, 그래서 이름만 계승한 이제 다음 세대 차량인 거지. 아니 근데 그 전에는 풀 체인지 뭐 이렇게 해도 얘가 개고 쟤가 개고 뭐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얘는 그냥 다른 차. 맞아. 브랜드별로 또 차종별로 드마가 얘기한 것처럼 그 풀체인지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차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반대로 페이스리프트만 돼도 거의 황골탈퇴 느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정말 풀체인지에 어울리는 그런 이름의 셀토스입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가솔린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198마력으로 딱 200마력 정도 출력을 내는데 힘이 필요할 때 차를 넘어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8단 변속기가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출발을 할 때 업시프트를 할 때도 혹은 방금처럼 추월을 할 때 다운시프트를 할 때도 정말 부드럽게 막 울컥울컥거리거나 팍팍 하는 그런 느낌 없이 정말 부드럽게 변속을 해줍니다. 사실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에 이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드마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제가 그 미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너무 부드럽고 좋고 또 이렇게 가다 서다가 많고 시내 주행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거기에 제일 잘 어울리고 적합한 차가 바로 8단 자동 미션이다. 그런데 이게 풀체인지 셀토스에 바로 들어왔죠. 그렇지만 하이브리드는 1.6 자연흡기 엔진을 쓰면서 6단 DCT가 들어갔는데 그건 또 어떤 느낌일지 제로백 테스트를 다시 한 번만 더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시승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오, 더 빨라졌어. 7.7초. 그런데 방금 사실 내리막이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내리막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사가 거의 3%. 누가 봐도 좀 내리막인 상황이기는 했는데 요걸 감안하더라도 아까 8초대랑 지금 7초대 7초 후반 8초 초반 요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온도가 아직 겨울이라 뭐 최고의 성능이 나오지는 않지만 10초대 정도가 되면 좀 답답하다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7초 8초면 충분히 괜찮아요. 우리 거는 우리 거는 이거보다 더 늦죠. 근데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 셀토스에는 또 이번에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D 옆에 보면 여기 M 있죠. 매뉴얼 모드가 들어가서 M으로 변속하려면 길게 조작해 보세요. 말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길게 이렇게 꾹 돌려주면 여기 이렇게 M으로 들어갔네요. 여기 이제 M8이라고 보이죠. 이제 매뉴얼의 M인데 변속기 여기 있는 패들 시프터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M6, 5, 뭐 4 이렇게 또 뭐야 이거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기존에는 차들이 이 차 마음에 안 들세. 또 요 느낌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이브리드로 왔을 땐 또 어떻게 다른지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물론 변속이 되는 데까지의 시간은 실제 변속이 필요한 시간만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인풋이라고 하죠. 차가 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딱 누르면 바로바로 숫자가 보세요. 몇부터 몇까지 있어? 8단이니까 1에서 8까지 다 있죠. 아하. 뭐 변속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딱딱 누르는 순간 인풋은 바로 탁탁 아웃풋으로 여기 숫자로 보여줍니다. 차를 잘 아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나는 그게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사실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것도 있구나. 내 차에 이런 기능이 있다. 내 차에 뭐가 좋아지는 건데? 뭐가 좋다기보다는 내가 차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브레이크를 따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싶을 때, 엔진 브레이크는 뭔지 아시죠?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차를 세우는, 이럴 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해하는 날이 오실 거예요. 와, 4700, 800 여기까지 다운을 해주네요. 자, 여기서 RPM이 높으면 차가 힘이 가장 많거든요. 이렇게 가속을 해야 할 때 바로 힘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과 같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90에서 제가 가속을 했었거든요. 90이죠? 90인데 밟았어. 아시겠죠? 웅 하면서 자동 변속기가 변속을 이렇게 자기가 바꾸고 그때 나가잖아요. 근데 매뉴얼 모드에 넣고 패들 시프터를 이용을 해서 아예 4단에 미리, 제가 이렇게 3단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자 90에서 보세요. 밟는 순간 바로 엔진이 왕 하면서 치고 나가죠. 딜레이가 좀 덜하네. 훨씬 덜하죠. 자, 이거를 언젠가는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날이 드마님도 올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저 평생 오토 모드 쓸 것 같아요. 저 카메라도 오토 모드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토가 최고입니다. 요즘 기술력이나 컴퓨터나 뭐 차가 알아서 다 해주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가 줄 수 있는 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핸들을 잡으라고 또 경고등이 떴는데 셀토스 신형 요거 들어왔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네, 이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차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제 심지어 우리 차는 조금 이렇게 흔들어야 된다고. 네, 바둑이 덜 민감해서 좀 많이 밀어줘야 돼요, 우리 차는. 이것도 차종별로 정전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만 갖다 대고 있어도 이게 안 뜨는 차가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그래도 이 셀토스는 정전식이기 때문에 이 핸들 어디에 실제로 손만 올려놓고 있으면 핸들을 잡으세요 하는 메시지가 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와, 어때? 소음, 풍절음, 바람 들어오는 거 우리 차 안에서 지금 대화하는데 전혀 스트레스가 없잖아. 우리 차보다 훨씬 조용해. 여기서는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지, 그지? 오, 차이가 크네. 그러니까 다른 차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 1열, 2열 전부 다 두꺼워졌고 기존의 셀토스보다 유리의 두께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우리 것도 이중접합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우리도 이중접합 유리 아니에요. 아 그래? 그래서 네.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1열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이중접합인가요? 네. 뒤에는요? 나 뒤에는 잘 모르겠어. 안 느껴지는데? 자, 그래서 1열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됐지만, 이중접합 유리 더하기 웨더 스트립이라고 하는 문과 차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고무 패킹 있죠? 그게 또 더 두꺼워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여기 유리 부분, 운전석 가까이에 있는 소음이 훨씬 더 조용해졌다는 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저쪽에 스마트폰 앱으로 소음을 감지하는 걸 틀어놓고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음을 측정하는 앱인데, 제가 하이브리드로 넘어올 때도 똑같이 저거를 저 위치에 최대한 켜서, 지금 100km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변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지만, 자 이제 말 안 하고 소음이 몇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차선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여기 터레인 모드가 있고, 그 뜻은 4륜구동이고,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후방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양쪽 바퀴가 각자 움직일 수 있는 서스펜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단순하고, 그 외에 가솔린 2륜구동 전륜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후방 서스펜션은 토션빔이라고 하는 좌우 바퀴가 이렇게 한 개로 긴 막대기로 묶여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에 각자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런 승용차, 이런 차에 왔을 때 멀티링크가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길에 타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뒤에 멀티링크가 들어가서 이번 토션빔 차량의 승차감은 바로 테스트 해볼 수가 없게 됐는데, 이거는 베이스 모델을 한번 구해서 시승할 수 있을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km를 어느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11.7km/L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막 밟는 거 보셨죠? 네. 제가 운전하는 거 기준으로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입니다. 저는 사실 연비가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연비라는 점. 자, 이렇게 또 고속도로 나왔을 때
차선 변경을 이용을 해서 이거 보세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손을 놔도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아까 드마 이거 느꼈지? 아니 근데 얘가 셀토스는 원래 가성비 차잖아. 근데 이런 옵션들을 다 때려 넣으면은 비싸지는 거 아니야? 기존의 셀토스 동급 혹은 비슷한 옵션 기준으로는 2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기는 했어요. 그거밖에 차이 안 나? 자,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여기에 들어간 진짜 이거 우리 셀토스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이 옵션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 돈 값어치 이상을 저는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 차에서 200만 원 정도 더해서 이 차를 살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차 샀어. 당연하죠. 아니 200만 원, 내 1000만 원이면 고민을 해볼 만한데 200만 원이면 네. 그냥 너무 아니 내 차 살 때도 되게 괜찮은 가성비의 차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네. 근데 200만 원 차이면 진짜 갓성비야. 물론 요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아하. 훨씬 더 이 옵션에서 그런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뭐 이런 컬럼 시프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우리 셀토스 7단 DCT의 장점이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연비가 잘 나와요. 고속 연비 진짜 잘 나와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는 길에 연비가 10.3 정도 복합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연비 보세요. 12.1 여기 아래쪽에 이제 게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14. 저 세 번째에 있는 게이지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 차가 연비가 제일 잘 나오는 복합 연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숫자에 가까우면 내가 지금 제일 잘 연비 운전을 하고 있구나. 지금처럼 최고 수치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굴러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 눈금만 보더라도 이 자동 변속기가 항상 수시로 알아서 악셀을 밟았다가 뗐다가 항속을 하면서 가장 연비 친화적인 운전을 해줍니다. 지금 살짝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쟤 쭉 내려간다. 연비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은 뭐 한 8까지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 RPM을 보면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좀 우웅하면서 여기 살짝 언덕이라. 네, 언덕에서는 힘을 더 써야 되니까 뭐 이건 필연적이죠. 이 자동 차선 변경도 이 셀토스에서 정말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능 뭐 쓰나? 싶긴 하시겠지만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을 하실 때는 왜냐면 1차선에 추월을 하고 원차로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그냥 버튼 하나만 띡 눌러서 얘가 작동해주면 그냥 힘 빼고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들어갔다가 자, 추월했어요. 그럼 이렇게 본선을 합승할 때 이렇게 켜주기만 하면 또 알아서 쓱 들어가주고 나름 부드럽게 들어가네. 엄청. 만약에 실선이다. 실선에선 차선 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실선이기 때문에 또 차선 변경 안 해줍니다. 자, 그럼 알겠어요. 실선이야. 자, 여기서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닙니다.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닙니다 하고 뜨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열 중간에 물병을 좀 꽂아놨거든요. 이걸로 확실하게 테스트를 할 수는 없지만 타임랩스로 좀 빠르게 돌려서 저 물이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하이브리드랑 한번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후륜에 토션빔이 들어간 기본 가솔린 모델을 탑승을 했으면 제가 거기서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챙겨왔는데 제 생각이 맞다면 둘 다 멀티링크고 무게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무겁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승차감이 진짜 너무 훌륭해서 그렇지. 그리고 속도도 알아서 바꿔줬어. 이제 빠져야 되니까 HDA2가 100km에서 달리다가 지금 50km로 속도를 자동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100km 쭉 오다가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아직도 HDA야. 그런데 와 이거 봐. 딱 코너 들어갈 때 50으로 맞춰서 왜냐면 여기 100km로 돌면 차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코너도 스무스하게 빠질 수 있게끔 딱 50km까지. 내 거는 그냥 그대로 100km인데. 맞아요. 우리 그럼 가드레일 뚫고 가는 거예요. 코너도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올리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 코너는 사실 이제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HDA2는 자 보세요. 너 맨날 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런 데 갈 때는 잡아야 되고 그래서 얘가 꺼지고 그럼 다시 키는데 불편하고. 와 근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드마 자고 있을 때 고속도로 이렇게 빠지면 항상 깨잖아 한번. 안 깨고 그냥 드마 모르게 그냥 내려오겠는데? 그치? 완전 괜찮네.
와. 오, 이건 정말 괜찮다. 이거는 다른 HDA2에 있나? 전 이거 처음 봤거든요. 나는 몰라.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하면 엔진 켜져 있습니다. 엔진 시동 걸려 있어. 이렇게 엔진 안 꺼졌어. 어? 그런데도 이게 정말 하이브리드 아니잖아. 아니에요. 가솔린이에요. 요즘 차들 이렇게 조용하지? 자, 그리고 전방에 이렇게 다시 한번 카메라가 나와서 이렇게 우측 아래에 뭐 아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때 진짜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신호등 건널목도 잘 안 보이는데. 아예 안 보여. 나 그냥 이렇게 제대로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이 끝도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보이는 거 여기 딱 볼라드 밑에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우린 뭐 요 이만큼이 다 보이는 거잖아. 오. 자, 이런 데서 엄청난 또 장점이 있다. 여기 물리 버튼이 있어서 바로 끄고 켜고 진짜 직관적으로 이거 너무 좋아요.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가서 AI 비서죠. 보세요. 에어컨 꺼줘.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끌까요? 네. 네.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끌게요. 네. 꺼졌다. 이렇게. 그리고 썬루프 열어줘. 선루프를 열게요. 오, 이런 것도 해줘. 그리고 공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내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적당히 따뜻하게 공조기 켜줘.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공조기라는 단어를 안 쓰고도 될까? 뭐라고 할까요? 명령을 알려주세요. 이거 우선 끄고 네. 껐어요. 차가 추워 따뜻하게 해줘. 차가 추워 따뜻하게 해줘. 과연.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야, 이래서 자연어까지 다 처리해서 뭐 다 가능합니다. 조수석 열선 3단계 켜줘. 과연. 오, 켜진다. 조수석 열선 시트를 3단으로 설정할게요. 조수석 릴렉션 모드. 지원하지 않는데. 그건 안 해주네. 이거는 아마 안전 관련해서 주행하면서는 안 할 수도 있겠다. 아하. 자, 이런 식으로 AI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번 신형 기아 셀토스에 대해 알려줘. AI 답변 생성 중. 신형 기아 셀토스는 2022년 7월에 출시된 모델로 세련된 외관과 첨단 기술이 특징입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2022년 이거 우리 차 7월에. 얘기야, 우리 차 얘기. 다양한 지금 여기에서 살짝 아까 매뉴얼 모드 말씀드린 거 들어가기 딱 좋죠? 드만이 잠깐만 짧게만 맛보겠습니다. 자, 2단 내놓고 자, 엄청 즉각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재밌는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차가 작고 CUV니까 작고 가볍다 보니까 와, 이 코너를 들어가는 느낌도 정말 경쾌하고 좋고요. 이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엔진음 요거 필요하거든요. 자, 끝났습니다. 이게 더 했다가는 드마 이제 멀미 나서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모델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내려서 이제 오는 길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제가 12km 찍었던 연비 11.8로 바로 떡락했습니다. 우리 차로는 이거 하면 차 획획 넘어가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제 진짜 부드럽게 이렇게 단수가 애매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변속을 하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힘이 필요하면 다시 또 변속을 해줬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상당히 언덕이라 힘이 많이 필요한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슥슥 변속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울렁거려. 네,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보고 느끼겠지만 구형 대비 우리 차 대비 우선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계속 나는 이 200만 원이 맴돌아. 200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고? 그게 살짝
내 차도 사람들이 그거 되게 가성비야, 되게 좋은 차야 라고 해가지고 잘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아쉬워졌어. 물론 이 급에서 200만 원은 차이가 나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차가 뭐 3천만 원이다. 200만 원이면 10%좀 안 되잖아요. 뭐 7% 정도 되잖아요. 차 전체 값에. 그러다 보니까 뭐 물가가 가격이 이제 7%가 올랐다. 절대 무시할 수치는 아니기는 한데 물가 상승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간 첨단 장비 이런 거 포함시키면 저도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은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20대 초반에 첫 차를 샀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이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일 거라 기존의 셀토스를 골랐을 수 있긴 하겠지만 나는 원래 첫 차를 산 게 30대 초반? 초중반? 그때 샀으니까 이게 금전적으로 내가 뭔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첫 차기도 하고 딱히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추천해줘 해서 고르게 된 차다 보니까 이런 걸 알았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옵션이 좋은 차를 샀었을 수도 있겠다. 그때 우리 셀토스는 이 정도는 아니야. 이런 옵션이 사실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몰랐으니까 그냥 샀던 건데 지금 셀토스 완전 괜찮다. 승차감은 어때? 요철을 지날 때. 승차감이 원래 우리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뭔가 톡톡톡 이렇게 치듯이 뭐 덜컹거린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툭툭 치는 느낌이 조금 더 있었는데 자, 그거는 변속기 이유가 좀 클 거예요. 뭐 근데 난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승차감 자체에 그거 대해 포함한 게 얘기를 하면 승차감이니까. 근데 이 차는 그거를 되게 뭔가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얘가 알아서 차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불렁불렁불렁불렁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승차감이 더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살짝 어지럽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람 차이니까. 요거는 또 하이브리드랑 비교해서 오는 길에 또 어떤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차감 무조건 완전.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졌고 또 아까 MVH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소음이 대폭 개선이 돼서 훨씬 더 이 주행할 때 안락함이나 평온함, 주행하는 이 경험 자체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98% 이상이 훨씬 이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할 거야. 정말 개인 취향이어서 그 전에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는 분 아니고서는 이거는 좀 적수가 없다. 우리 셀토스 어떡하나. 괜찮아. 드마가 가격이랑 사회 초년생 이런 얘기해 줬는데 기존 우리의 셀토스 1세대는 네. 정말 사회 초년생의 첫 차 이런 걸로 좀 페르소나를 잡고 타겟팅을 하고 실제 판매도 그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2세대 셀토스로 오면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를 또 추가하고 가격대 폭도 옵션 폭도 정말 다양하고 넓어지면서 드마가 딱 얘기한 것처럼 나는 큰 차는 부담스러워 이 정도 셀토스가 딱 좋아. 셀토스 정말 타고 다니기 편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만만하고 골목이나 좋아. 뭐 이런 데 다닐 때 주차도. 네, 타워 주차 뭐 문제되는 거 전혀 없고요. 소렌토 넘어가면 타워 주차 안 되는데 구식은 안 되고요. 스포티지도 간당간당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크기에서 주는 이 안정감 당연히 무시하지 못하고 이 정도 차를 크기를 원하지만 이런 편의 기능과 옵션은 다 원하는 이제 조금 사회생활을 좀 한 이런 드마 같은 20대 중후반 이제 조금 나 연차 좀 쌓였고 이제 대리쯤 달쯤에 차를 사겠다 하면은 요 차 괜찮은 것 같아. 이제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부부분들도 은퇴하고 큰 차는 이제 부담스럽고 그냥 우리 둘만 타고 다니는 차라 작은 차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막 이런 깡통차를 타고 싶어 하시지는 또 않잖아요. 또 이런 옵션들 편의 기능이 많아서 운전하기 좀 편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 물론 되게 비싸고 좋은 차도 있지만 네네. 이제 노후를 위해서 조금 아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첨단 기능까지 다 들어간 하이브리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궁금하다 나는. 나도 진짜 궁금해. 이제 뭐 가서 또 바로 하이브리드 시승하고 돌아갈 거니까 거기에서 하이브리드가 다른 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차를 선택하셔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에는 또 V2L 기능이랑 스테이 모드, 이거 다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이거든요. 소렌토에도 없는 V2L이 이 셀토스에 들어갔습니다. 소렌토가 두 급 위의 차야. 셀토스, 스포티지, 소렌토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SUV의 최강자가 지금 소렌토예요. 뭐 물론 모하비가 있기는 하지만 빠르게 하이브리드 넘어가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이점으로는 여기 이렇게 트렁크 아래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 가솔린 같은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단으로 폴딩이 되면서 더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여기는 제가 실측해 봤는데 11cm 공간을 더 확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칸막이로 나눠진 파티션이 있어서 좀 잔짐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드기어는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정말 큰 차이점인 여기 V2L이 가솔린 모델에는 당연히 없죠.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하이브리드 셀토스에 탑승했습니다. 우선 터널 들어왔으니까 저부터 한번 집중해 볼까요? 확실히 조용하네. 아 그래? 숫자가 더 낮아? 아까 거의 70 후반, 80까지 갔어. 조용할 때? 아니 터널에서. 하니까. 아까는 제일 최저로 말 안 하고 있었어도 60 후반대였어.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똑같이 100km 지금 계속 크루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60 중반대까지 내려가잖아. 승차감이 얘가 더 좋아. 승차감이 되게 부드러운 파도에 맡긴 배에 탄 것처럼 물랑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얘는 조금 더 그 느낌이 없어. 그냥 울렁하는 그 느낌이 없어. 그리고 나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낮게 깔려가는 느낌이 들어. 그 느낌 때문에 울렁함이 없나 봐. 무게중심이 더 낮죠. 하이브리드 차가 가솔린 대비 100kg 정도가 더 무겁거든. 아하. 왜 그러냐면 뭐 모터랑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고작 100km 때문에 근데 이 느낌 차이가 나? 자동차에서 100kg 크죠. 사실 100kg 자체만 생각해 보더라도 절대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성인 남성 혹은 뭐 정말 가벼운 여성 2명이 타냐 안 타냐의 차이니까. 그 정도면 당연히 승차감에도 영향을 주고 차 거동에도 영향을 주고 연비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대신 또 장점이 눌러주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쫙 깔려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고급차, 고급 세단 이런 차들은 뭐 드마가 좋아하는 제네시스 G90 네. 기본적으로 무게가 있습니다. 가벼우면 그 무게를 느낌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차가 무겁지만 힘이 센 엔진이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맞는 서스펜션을 갖추면서 그런 복합적인 느낌을 다 내는 거죠. 네. 자, 드마님 죄송한데 여기서 살짝 M 모드 한 번만 느껴볼게요. 자, 코너입니다. 자, M으로 아까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셨죠? M3에서 와 얘가 이게 조금 더 즉각적인 느낌이 퍽퍽퍽퍽 든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밑에 쫙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코너로 소위 차를 던진다고 하는 하중 이동만 똑바로 해주면 차가 딱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가주네요. 물론 극한 상황에서 밀어붙였을 때는 차가 언더스티어를 얼마까지 제어하는지는 더 두고 봐야겠으나 차의 스타일이나 이 차의 특징, 그러니까 어떤 분과 운전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진짜, 왜냐면 제 셀토스로는 저는 이럴 행동을 전혀 할 생각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해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하려면 하겠지만 이제 정말 차가 급격해져, 차가 정말 힘들어 하겠죠. 과격해지겠죠. 자 이제 3차로 터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로에서 지금 100km 크루즈, 자 에코 모드로 걸고 기대되네요. 한번 여기 봐주세요. 와, 70 초반. 아까 이렇게 안 나왔어. 확실히. 자, 보셨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어플은 미국 CDC 인가를 받은 어플로 변인 통제를 다 해서 완벽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신 것처럼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그냥 있거든요. 같은 환경에서 조금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정도. 뭐 물론 이제 가는 방향도 다르고 언덕도 다르고 위치도 아유.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뭐 압니다. 다 다른 거 아는데 우리 셀토스랑 비교하면 그래도 차이가 되게 크게 날 걸 아마. 맞아. 우리 셀토스는 그냥 진짜 좀 시끄럽거든. 솔직히 피부로 느껴져요. 다른 게. 음. 저는 소음은 사실 워낙 시끄러운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소음은 잘 모르겠으나 이 무게중심이 밑에 착 깔리면서 이 달리는 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이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거는 또 개인 선호의 차이고 이게 살짝 엉덩이가 무거워서 바닥에 좀 끌려간다 이런 느낌이 또 나기도 해요. 좀 막 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조금 맞는 표현이야? 가솔린 대비. 그치, 좀 얘는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지. 근데 그래도 엄청 무거운 차 느낌은 없어. 드마 말대로 100km에 무슨 차이가 있어 하는데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큰 차이는 아니거든. 그래서 딱 100km는 정말 그냥 예민하신 분들은 좀 느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 흔들림도 다르다. 자 다시 한번 물도 제가 이사시켜 놨거든요.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달라? 아까는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했다면 얘는 잔잔잔잔잔잔잔잔잔 이런 느낌이야. 달라, 잔잔바리. 완전 달라. 물론 도로 차이도 있겠지만 네. 쭉 우리가 계속 찍고 있으니까 보면은 다를걸? 연비는 와 아까 운전해주신 분에게서 제가 바톤 터치를 하고 그대로 그냥 리셋 안 하고 달리고 있는데 아하. 제가 까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공인 연비는 19.5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특성상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연비에서 좀 많이 손해를 보는 건 사실이에요. 뭐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초연비 운전을 자랑하는 오늘 1등 하신 분은 울트라 TV의 울트라 비니구님이 하셨는데 무려 22km 달성하셨더라고요. 헐.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수치는 그래도 14.7. 뭐 오늘 시승 쭉 보셨잖아요. 고속도로가 거의 뭐 80%죠. 이 외에 저희가 실내에서 막 살펴봤던 거는 지금 하이브리드라고 다른 거는 요거 있어. 없습니다. 왜 요거 달라? 네, 다른 거 맞아요. 드마가 잘 찾았는데 달라. 하이브리드라서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아샵 전용 장. 자 여기. 기아샵 전용. 자 여기. 그렇구나. 자 여기. 뭘 계속 지금 구매가 가능한 걸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어요. 아하. 심지어 5% 할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기아 제뉴엔 액세서리라고 해서 기아 순정품. 그래서 요런 게 딱 완전 집 딱 맞잖아. 이렇게 여기 그냥 틀에 이렇게 딱 맞아. 물건이나 짐 많이 넣어 놓으시는 분들. 네. 자 우리 아버지 여기 맨날 안경 벗어 놓아가지고 막 그 젤리 실리콘 패드 다이소에서 사서 네. 쓰고 이러셨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한 거 얼마나 많이 사요. 트렁크에 가서 트렁크에 꽂을 수 있는 기아 에드 기어도 있고.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칸막이가 완전히 제대로 나눠져서 여기 딱 카드 넣기 좋고 맞아. 그치? 펜이나 안경 뭐 잡다 한 거 지금 여기 저 보시면 제 장비 이거 여기 놓으면 막 날라다니고 난리 나거든요. 원래 물병이지 이런 거. 딱 물병 자리도 되고 물병 하고 그럼 난 여기 놓으면 돼. 아하. 이렇게. 이렇게. 되게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여기 봐봐. 지금 0이다. RPM 0이지. 이게 또 하이브리드의 매력이죠. 바로 필요할 때 상황에 맞춰서 차가 알아서 엔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 이거 뭐 그거 있다며. 둥둥거리는 거. 그거 의자. 테스트 해봐야지. 자 모터 사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모터를 쓰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러는 거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가 그 EV 스테이 모드도 쓸 거거든요. 스테이 모드를 또 활성화를 하면 이 배터리를 알아서 쫙 채웁니다.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 테스트 해볼까요? 드마님 한번 설정해 주세요. 홈. 설정. 사운드. 나 눈이 침침하네. 아니 이거 심지어 안 보인다며 어떡해. 바이브로 사운드. 아니. 네, 바이브로 사운드. 너무 부셔가지고. 이렇게 시트를 어느 시트 다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네. 미디어에서 퀵 버튼으로도 온오프 가능하대.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빠르게 트겠습니다. 이 저작권 때문에 오래 못 들어요. They call me Big LA.
엄청 휘어봐. 아, 그럼 난 에스파로 가겠습니다. 네, 조금 크게. 아,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더 think fast. 베이스 최고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아, 드만이 오늘 매우 협조적이네요. 에스파 노래는 괜찮은 건가요? 에스파 좋아요. 예쁘면 다 좋거든요. 음악을 듣는 게 재밌다. 재밌어진다. 이게 살짝 이제 우리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그냥 MT 가고 놀러 가고 할 때 노래 크게 듣고 가는 그 재미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공감하세요? 아, 저 노래 안 듣거든요. 이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노래방 안 가고 클럽 가보셨나요? 시끄러워서 못 가요. 클럽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클럽 가보는 게 꿈이라고 하거든요. 꿈은 아니고 가볼 수 있지만 이제 살짝 버킷리스트. 아, 버킷리스트. 이제 나이 더 먹어서 못 갈까봐 입밴 나갈까봐. 자, 아무튼 와, 이것만 해도 재밌네. 근데 나 클럽을 안 가본 건 아니야. 네. 클럽에서 행사를 하니까 뷰티 행사 이런 걸 아, 했을 때 네네네. 그래서 그거 클럽에서 인위적인 클럽이잖아요, 그거. 그 여자밖에 없지. 근데 그 클럽에서 음악 막 크게 틀면은 막 땅 울리잖아. 그 느낌이 있어. 제 TMI지만 제가 원래 차를 진짜 최초로 제가 차에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게 된 건 제가 테크노랑 클럽, 하우스 뮤직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헤드폰 끼고 듣고 다니고 했는데 혼자 노래를 크게 들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일 좋은 장소가 차잖아요. 나만의 공간. 아무리 크게 들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원래 차를 좋아하게 됐어요. 클럽에 노래 막 듣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냥 DJ 옆에 스피커 앞에 서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기도 했는데, 자, 아무튼 그냥 노래 듣는 게 재밌어. 자, 들어옵니다. 클럽 가서 그거 할 거야? 아니 이렇게 둥둥 울린다. 아. 와. 이게 둥둥거리는 게 네. 재밌네. 음악이 이게 짱짱짱짱 이런 것보다 짱짱 이렇게 뭔가 있는 게 얘가 쾅쾅 울려주네. 이게 베이스의 힘입니다. 스피커 튜닝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옵션 선택하고 뭐 뺄 수 있어? 그렇죠. 난 안 할 때. 아, 뭐 그래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옵션이 현대 모터 그룹 자동차 중에 셀토스가 최초로 들어간 기능이거든요. 이거 좋은 기능이긴 해. 이거 제네시스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제네시스 GV90에 응. 들어갈 그 옵션인데 뭐 아. 그 차는 사실 막 여기 헤드레스트 옆에도 스피커가 있어요. 여기서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셀토스 3천만 원대인데 와, 지금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이거 젊은 친구들이 아 그래서 넣어줬구나. 사회 초년생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사니까. 이거 북미의 미국 친구들은 또 아. 어디 갈 때 노래 듣고 하는 거 항상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그래. 아니 외국 애들은 자꾸 뭐 어디 갈 때마다 노래를 틀더라. 내 귀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이렇게 노래 들어본 거, 드마랑 들어본 거 처음입니다. 네, 못 틀게 하거든요. 저는 네. 노래를 안 듣기 때문에. 저 혼자 다닐 때는 저도 노래를 이제 많이 들어도 듣는데 조용히. 클래식. 아니 클래식은 작게. 작게. 제가 진짜 뭐 너무 졸릴 때 이럴 때 빼고는 노래를 안 트는데 방금 너무 즐거웠어요. 야, 이것만 해도 저 나중에 시승차 나오면 항상 노래 듣고 다닐 것 같은데. 아, 이게 제가 짧게 며칠 전에 되게 좋아하네. 데모카에서 느껴봤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제 베이스, 우퍼, 과거에 우퍼 튜닝을 많이 했어요. 트렁크에 막 2열 시트 바로 뒤에 우퍼 이렇게 간 짜가지고 나무 본 떠서 거기에 이제 FRP 붙여가지고 필름 뭐 도색하거나 랩핑하고, 이거 아시는 분들,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해보신 분 분명 있을 건데, 저 파이오니어, 캐누드 뭐 아시죠? 좀 이제 뭐 이런 거 뭐 트위터 튜닝하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자동차 오디오는 빠지면 답도 없다는 거 알아가지고 저는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를 통해서 느껴보니까 아, 그 시절에 그거를 형님들, 누님들이 왜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노래 잘 안 듣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별로 없을 거긴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은 다른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우리나라 또 이제 흥의 맞아. 민족이잖아요. 나 왜 흥이 없나? 아, 이거를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고 막 말씀드릴 건가 싶긴 하지만 최초의 기능인 것도 있고
이만큼 진짜 재밌어요. 즐겁고 이거는 분명히 음악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 나 운전하면서 노래 듣는다 하는 분은 이거 분명히 옵션 값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긴 해. 이상하게 짠짠짠 하는 그런 진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얘는 그 빵빵 이렇게 딱 쳐주네. 이것도 그냥 얘가 임의대로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음원을 변환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딱딱 설정을 해준대. 그러니까 리듬에 맞춰서 맞아, 얘가 맞아. 같이 튀겨줘. 그게 안 맞으면은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베이스가 엇박자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진짜 별론데. 그러고 보니까 방금 에스파 노래도 그렇고 노래별로 다 그냥 너무 잘 어울렸어, 그렇지? 이거 자 꼭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면 꼭 느껴보시는 걸 맞아. 추천드립니다. 경험해봐야 된다 이거. 이거는 진짜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옵션을 선택 안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예 노래를 안 듣기 때문에. 그치만 같이 차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옵션 선택하겠죠. 아시죠? 이거 출고하고 나면 못 넣습니다. 출고하고 넣으려고 하면 훨씬 더 비싸거나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꼭 테스트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에만 또 들어간 이번 셀토스에 최초로 들어간 거 너무 많다고 했잖아. 방금 바이브로 시트도 그렇고 또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릴렉션 시트도 지금 이 급에 들어간 것도 최초입니다.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다고 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 차에 바로 스마트 회생 제동 3.0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전기차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건데 기아에서는 EV3에서 가장 최초로 들어갔던 기능으로서 이게 뭐냐, 페달 시프터를 왼쪽에서 이렇게 꾹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회생 제동을 매뉴얼로 조절하실 수 있고 다시 한번 꾹 누르면 이렇게 오토로, 자, 오른쪽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매뉴얼로 조절할 수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다시 한번 꾹 누르면 이렇게 왼쪽을 꾹 누르면 네, 이렇게 회생 제동을 최대치로 수동으로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속도를 이제 한번 보세요. 엑셀을 놓았습니다. 속도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얘가 줄여주는 그 느낌이 있어. 그 브레이크 밟는 거랑 다른 맞아. 이렇게 늘려지는 느낌이 있어. 이거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어떨 때 편하냐면 시내에서 가다 서다가 진짜 많을 때 엑셀러레이터만 이용해서 차를 가고 멈추고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차가 완전히 멈출 때도 브레이크로 차를 밟을 필요 없이 엑셀에서 발만 떼면 얘가 알아서 멈춰줘. 고속도로에 내려서 시내에 진입할 거니까 그때 보여드릴게요. 전기차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 진짜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에 이게 들어갔다.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게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최초입니다. 최초. 와, 이거는 진짜 다른 차들 어떡하지? 이거 코나 큰일 났는데? 현대 코나가 셀토스의 직접 경쟁자거든요. 근데 네. 진짜 내가 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타봤잖아. 네. 근데 얘가 되게 급이 낮다라고 하는 차 종이잖아.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걸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른 위급 차들은 뭘 넣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뭘 만들고 있는 거지? 뭐 숨은 기능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 막 엄청난 기능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얘네들을 다 몰아줘야 그 위급에 이만큼을 막 더 넣어준 그런 건가? 드마 말대로 진짜 여기 뭐 새로운 기능 들어간 거부터 지금 최신 기능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좀 이상해. 여기에 조금 뭐 빠진 거 굳이 꼽자면 마사지? 그 뭐 어디 가도 잘 있지도 않은 거 나는 바라지도 않았다. 조수석에 잘 없더라고 그거. 서울 부산 장거리도 진짜 부담 없겠다, 그지? 이거 타고는 갈 수 있어. 아까 빠지는 것도 50km로 줄여서 알아서 코너까지 넣어주고, 그치? 맞아. 그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저도 운전자로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된 거는 전 처음 봤거든요. 나는 다른 HDA2 차량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처음 겪어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장거리 주행, 부산까지 장거리 솔직히 우리 셀토스로는 진짜 많이 부담되는데 신형 셀토스랑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거주 공간도 달라 우리 셀토스랑.
여기 핸들 없어지는 맞다, 것 맞다, 때문에 맞다. 그치 그것 때문이구나. 쫙 이렇게 연결이 된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CCNC가 들어가면서 공간을 그냥 쫙쫙 다 뽑았어. 우리는 디스플레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시야도 좀 가렸는데 10.25인치 모니터거든 우리 거는. 근데 이거는 12.3인치 12.3인치 여기 또 5인치 전용이 쭉 들어가서 뭐 이렇게 화면 뭐 엄청나게 넓잖아. 애플 카플레이 지금 저는 뭐 선으로 연결해서 쓰고 있지만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다 지원합니다. 2열 승차감을 조금 느껴봤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지금 셀토스 지나갑니다. 오 앞에 라이트 봐. 이쁘네. 오. 우리 차보다. 이게 셀토스야? 셀토스 이렇게야.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지. 자 앞에가 나 다시 우리 차도 한번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신형 셀토스입니다. 앞에가 안 예쁘구나. 라이트 진짜 이쁘다. 보니까 압도적이다. 와 라이트가 그냥 끝에서 끝까지 그리고 저 가운데도 거의 뭐 이제 이어질 것 같아 좀 있으면. EV5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하나씩 뜯어보면 EV5랑 또 분명히 다르긴 하거든요. 저는 이 셀토스에서 저 디자인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이 디자인이 더 좀 완성형인 것 같습니다. 귀엽다 깜빡이. 강하게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강하다. 진짜 세게 밟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에 들게. 우리 차는 브레이크 되게 예민하게 움직였잖아. 이거 드마가 타자마자 언급했었던 건데 아까 맞아. 브레이크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여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그치? 아주 와 진짜 왜냐면 내 차를 타면서 나 혼자 타도 살짝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에 대해서 좀 싶은데 누가 옆에 타 있으면 되게 미안하거든. 처음에 그 브레이크 감도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미안 한번 이렇게 하고 시작하거든. 근데 얘는 그게 없었어. 나 정말 이 단점을 찾고 싶은데 단점이 뭐가 있나 싶은 진짜 그런 차인데요. 그러니까 뭐 단점을 찾자 하면은 진짜 뭐 엄청 비싼 차랑 비교하면은 뭐 빠진 옵션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고 하면은 단점을 말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야. 드마가 처음 이 차 만나봤을 때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 그냥 나 다음 차 이걸로 해도 되겠다 이랬는데 그 마음 여전한가요? 나는 그러니까 큰 차도 좋긴 한데 큰 차가 편하긴 한데 크고 각진 차 좋아하잖아. 맞아. 근데 이번 셀토스 좀 각지게 나왔는데. 그래서 더 좁아. 내가 옆에서만 탔을 때는 더 큰 차가 편하거든. 근데 나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또 적당한 차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딱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또 2열도 리클라이닝 저는 이제 13단계 되는 거 확인했죠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이럴 때 이 기능 쓰기가 좋죠. 딱 카메라 이제 켜서 이렇게 버드 아이 뷰로도 쓸 수 있지만 카메라를 전방을 옆에까지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막 차선에 딱 맞게 들어왔는지. 그렇지만 이렇게 켜서 여기 이 앞에까지 어디까지 갔는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린다? 버드 아이 뷰 켜.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딱 보이잖아. 자 옆에 잘 맞췄나? 이거 보면 와 이건 진짜 안 내리고 완벽하게 그래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출발. 왜 이렇게 느려? 잘못된 것 같아. 10.9초 그지? 그리고 심지어 경사도 오르막은 아니었어요. 내리막 1.4%. 가솔린이 더 빠르다. 훨씬 빠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브리드가 더 빠를 줄 알았어. 사실 저는 이럴 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하이브리드 합산 마력도 거의 200마력에 육박하는 가솔린 셀토스와 달리 하이브리드는 140마력이거든요. 140마력대예요. 10마력, 1마력이 정말 100마력대, 200마력대에서는 소중한 숫자인데 지금 거의 60마력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저는 놀랍지는 않은데 솔직히 놀라운 건 뭐냐면 초반에 출발할 때 차 움직임이나 느낌
가솔린이랑 큰 차이를 느꼈어, 드마는? 나는 이게 더 빠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의 장점입니다. 전기차, 그러니까 모터는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갖다 대자마자 최대 토크가 그리고 리스폰스가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그걸 아무리 빠르게 해도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이브리드는 그걸 극복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장점, 내연기관의 장점을 두 가지를 합친 게 하이브리드이다 보니 100kg 무게가 무거운 거 빼고는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차가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0초대가 되면 차 진짜 느리고 느린 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초대였잖아. 거의 11초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건 이제 초반에 리스폰스나 속도를 좀 초반에 많이 집중시켜 놔서 우리가 실사용 구간에서, 왜냐면 뭐 국도에서 100km 안 달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뭐 150km까지도 갈 일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실용 구간이라고 부르는 그 구간에서 차가 빠리빠리 움직이고 스트레스 없이, 힘의 파워의 스트레스가 없이 움직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차가 바로 이 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은 몰랐는데 진짜 너무 세팅도 잘했고 차의 느낌도 좋고 부족함도 못 느끼겠고, 이렇게 느린 차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건 저 정말 오랜만입니다. 솔직히 최근 들어서 10초대, 제로백이 10초대 나오는 차는 타본 적이 없거든요. 잘 없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다 제로백 뭐 6초, 5초, 6초 그냥 나오는 시대인데, 제로백 보고 나니까 하이브리드가 더 마음에 들어졌어. 그거면 그거와 함께 마무리를 해볼까요? 드마님은 그럼 어떤 차가 더 마음에 드세요? 하이브리드. 방금처럼 이렇게 조금 급하게 껴야 할 때 300마력 넘어가는 전기차처럼 팡 튀어나가면서 합류하는 건 아니지만 여유를 두고 들어가면 뭐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 드마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하이브리드. 이유는요? 우선 차의 승차감이 훨씬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언급을 해야 되는 게,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대비 똑같은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얼마예요? 421만 원이 더 비쌉니다. 오... 그걸 염두에 두시고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실 건가요? 그 정도면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유는? 승차감 하나 때문에? 그거 말고도 뭐 쓸 수 있는 것도 많다며. 뭐 저거 V2에 전기? 맞아요. 전기도 쓸 수 있고. 맞아. 얘가 연비가 훨씬 더 좋고, 물론 나는 연비는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연비로도 아껴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스테이 모드, 배터리만 이용해서 차에서 공조기도 돌리고 전기도 쓸 수 있는 그 맞아. 모드입니다. 그것도 있네. 공조기 그냥 돌릴 수 있는 거잖아, 주차장에서. 맞아. 그건 좀 커. 주차장에서 공회전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집은 외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차가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덥기 때문에 이걸 안 켜놓으면 진짜 힘들단 말이지. 제가 법적으로 켜놓을 수 있는 거잖아, 얘는. 그럼요. 시동이 안 걸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회생제동 3.0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차 이제 정차해 있죠? 네. 악셀러레이터에서 발이 뗍니다. 방금 확 속도 줄이는 거 봤지? 차를 정차해 있는 거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차 쭉 가면서, 운전자는 편한 기능 같아. 네, 악셀 뗍니다. 보세요. 네. 악셀 뗐죠? 봐. 차가 인식을 해서 거리 조절하면서 완전 정차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 P단에서 가능하다니 스테이 모드 활성화하고, 스테이 모드 지금 사용 가능한 시간 1시간 4분 뜨네. 지금 공조 켰거든요. 드라이버 온이긴 하지만 네. 싱크로 하면, 같이 하면 온도를 좀 올리면 따뜻하게 25도까지 올렸거든요. 이러면 50분. 거의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네. 이거 엄청 긴데? 정말? 여기 이제 엉따도 저는 켰고, 나도 켜져 있어. 펜더도 켜고. 이 시간은 살짝 솔직히 제가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팰리세이드가 15분 한 20분 정도 나왔는데 그거밖에 안 돼? 배터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 그러면 드마는 하이브리드. 네. 저도 솔직히 당연히 처음부터 저는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자, 회전 반경 뭐 쇽쇽쇽쇽 잘 돌아가고요. 착착
작지만 작지 않은. 아, 작지만 작지 않은 셀토스. 진짜 이거 너무 편파적으로 오늘 리뷰를 했나? 아니 나는 사실 근데 우리 맨날 셀토스 얘기하면서 네. 셀토스 맨날 뭐라 했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막 좋다고 얘기 못할 것 같았는데 되게 좋아졌네. 드만이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기아가 이 또 셀토스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아니 뭐 차가 너무 좋으니까 많이 판 건데 당연히. 그래, 나 같은 애가 산 거 보면은 많이 팔 수 있는 거 차였어. 맞아. 시승도 안 해보고 뭐 차도 안 알아보고 그냥 산 차가 셀토스인데. 시승이라는 개념이 있는 줄 몰랐지. 자, 이런 것처럼 기아가 셀토스 정말 잘 만드는데 사실 뭐 형님이기는 아우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2세대 셀토스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 연구에 필요했던 노력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다 때려 넣었나 봐. 근데 그거를 진짜 보란 듯이 다 때려 넣고 나중에 뒷수습은 누가 하는 거야? 상품성도 미쳤고 이거를 너무 조화롭게 잘 이끌어내고 만들어냈어요. 진짜 아니야, 저는 조화롭지 않아. 이 가격에 이걸 다 때려 넣은 게 어디가 조화로워. 지금 그냥 다 때려 넣었구만. 내가 보니까 이거 잘못 넣은 것 같아. 너무 잘 나왔어? 저는 10점 만점에 11점입니다. 아우, 드만은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이면 10점이지 뭘. 11점이래. 드만은 T 100%고요. 자, 이럴 때 여기 또 스마트 회생제동 3.0 너무 좋죠. 이거 봐. 나 악셀 지금 뗐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 왜 악셀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막히는 주차장 내려갈 때. 근데 스마트 회생제동을 키면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멀미 난다. 여기가 조용하긴 한가 봐. 와, 수치 막 40대까지 떨어지네.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이제 조용하게 다니니까 여기도 조용하고. 좀 속도 낼게요. 발 때 스마트 회생제동. 자, 회생제동 1단계고요 2단계고요 3단계. 자, 꽉 당겨서 맥스. 딱 전기차에서 우리가 아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뭐 물론 그 완전 순수 전기차만큼의 강력한 회생제동 G가 걸리는 건 아니지만 네. 요것도 패들 시프터로 회생제동 딱 걸면서 차 세우는 것도 이거 좋거든요. 왜냐면 이만큼 또 충전을 하는 거니까 브레이크 밟기 싫을 때 요걸로도 또 차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진짜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편리하고 유익하고 너무 좋습니다. 망했다. 나 편집 어떡하냐. 자, 이렇게 셀토스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승을 끝마쳤고요. 너무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이 차는 진짜 전천후로 혼자 타는 분, 커플인 분, 그리고 아이가 있는 분들도, 왜냐면 2열이 또 그만큼 커졌잖아요 이번에. 그래, 나 원래 이 셀토스를 살 때 강아지랑 둘이 타려고 산 차였어. 그리고 가끔 가족들. 네. 트렁크도 커졌고 2열 레그룸도 커졌고, 그리고 차도 조금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진짜 모든 분들에게 맞는 그런 차입니다. 네. 자, 제 선택도 그래서 사실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하이브리드를 차에 상관없이 하이브리드를 훨씬 더 선호하고요. 여기 이번에 스테이 모드도 들어갔지, V2L도 들어갔지. 네, 하이브리드가 짱입니다. 자, 제 선택도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승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V2L 스테이 모드 오늘 좀 테스트 정확하게 못 해봤던 것들은 우리 다음에 장거리 시승을 할 때 또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빠르게 스테이 모드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시간 6분. 자, 에어컨을 잠깐만. 그럼 제일 세게, 온도를 제일 높게. 이때가 전력 소모가 제일 크거든요. 자, 이제 숫자 쭉쭉 떨어지는데, 그래 이제 조금, 자,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일 높게. 안 떨어진다. 와, 그래도 36분 34분. 그리고 제가 목적지 도착 스테이 모드 활성화를 안 켜서 이걸 키면 배터리를 제일 많이 충전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 완전 충전 상태도 아니었는데
35분이네. 30분은 무조건 나온다. 네. 지금 히터거든요. 이게 배터리 소모가 가장 커요. 건조해 죽겠어. 아, 네, 그렇습니다. 자, 드마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